네,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현 시점 미드 1티어 챔피언인 이 에코라는 챔피언을 쇼메이커 선수는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분석을 하는 그러한 영상이고요. 우선은 룬부터 먼저 보면은 감전, 돌발일격, 사냥의 증표, 불사, 부패물, 미해분 선택에다가 부패 물약 사태를 진행을 했네요. 아시는 분들은 정말 많겠지만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 미해분을 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가자면은, 미드의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탑이나 바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가 꼭 가져야 될 힘은 빠르게 라인을 밀 수 있는 능력인데, 에코가 나중에 한 7렙, 막 6렙 이렇게 됐을 때 평범하게 무난하게 큰 에코라고 하면은 Q스킬 한 방에 원거리 미니언이 클리어가 되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라인을 지우는 능력이 딸려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Q스킬 한 방에 원거리 미니언을 지울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끝에 이 미해분 3개를 원거리 미니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Q스킬 한 방에 원거리 미니언이 클리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해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우선 초반 단계에선 어떤 식으로 라인전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 에코라는 챔피언이 워낙 벨트가 나오면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 벨트 이전까지 안전하게 파밍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캐리 또한 되는 굉장히 좋은 챔피언 중 하나인데, 이 신드라는 에코를 상대할 때 워낙에 도주기가 좋은 에코라는 챔피언을 한 방에 죽이지 못하다 보니 궁극기를 통해 한 방에 죽여야 되는 이런 스킬 세팅을 가지고 있는 신드라가 에코를 한 방에 죽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에코가 카운터 챔피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드라 무시하고 에코가 계속 라인을 푸시를 한 이후에 로밍을 다닌다고 하면은 신드라는 웨이브를 받아먹은 타이밍 때 팀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우선 1렙 단계에서는 무난하게 Q스킬을 미니언에 사용을 해줍니다. 보시면은 미니언에서 사용을 하긴 했지만 신드라에게 맞추는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이 1렙 단계에서 신드라의 스킬을 맞으면서 라인을 밀어본다고 해봤자 첫 웨이브를 밀고 다른 쪽에 움직여봤자 이 레벨 1인 에코가 할 수 있는 플레이는 굉장히 적은데다가 솔직히 첫 웨이브를 미는 이점이 이제는 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웨이브에 다 맞추는 게 아닌 신드라 플러스 웨이브에 맞추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였고, 초반에는 최대한 신드라의 스킬을 피하면서 서로 라인을 파밍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네요. 옛날이랑 조금 바뀐 느낌이죠. 보시다시피 스킬 자체를 신드라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상대편의 거리가 멀어진 타이밍, 방금 한 타이밍이 나왔는데 이렇게 Q를 던진 이후에 신드라가 뒤로 빠진 타이밍 때 패시브 선타를 치면서 라인을 적당히 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어차피 신드라가 원거리 챔피언에다가 1레벨 스킬 쿨타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에코가 라인을 밀 수 있는 타이밍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 CS를 먹을 때마다 견제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CS를 먹을 수 있을 때 신드라와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먹어둬야지 초반의 격차가 최소한으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에코가 편하게 CS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스킬을 한두 번씩 미니언에 사용을 해놓아야지 타워 쪽으로 빨리 웨이브가 안 박히게 되고, 타워 쪽에 빠르게 웨이브가 박혀버리게 되면은 이런 방금 일방적으로 견제를 당하는 상황이 타워에 있는 CS를 받아먹다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편의 스킬이 빠진 타이밍 때 그 또한 최대한 잘 딜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드라 또한 지금 스킬을 굉장히 잘 적중시키면서 구도 자체는 나쁘지 않네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서로 위험했어요. 텔포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선 에코가 지금 피 관리가 많이 안 되는 상태에다 HP 또한 많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라인텔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 이 타이밍 때 플래시가 없고 스킬이 없는 신드라를 잡기 위해서 카직스가 도움을 주러 왔네요. 사실상 이제 여기서 초반 라인전 자체는 신드라가 에코 상대로 워낙 괜찮아요. 그래서 워낙 괜찮지만 결국 레벨업이 되고 막 6렙, 5렙이 돼버리는 순간부터는 신드라가 견제를 하는 게 무의미할 만큼 에코가 라인 푸시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신드라 쪽에서 견제를 하는데 말리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파밍을 해주면서 CS 격차를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줬고, 이게 가장 에코 입장에서 최선책은 아니긴 한데 차선책인 결과가 나왔어요. 신드라가 에코를 견제하느냐 CS를 잘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와버렸고, 이 신드라는 CS를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 갔다 왔는데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신발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고, 에코는 350억을 모아서 암흑의 인장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당장의 데미지 자체에는 딜관 자체에는 에코가 조금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 인장에 보시면은 물약, 부패 물약, 좀 물약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 그러한 특징은 이번 패치를 통해 사라졌기 때문에 라인 유지력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고, 신드라 입장에서도 이 인장을 사왔다고 했지만
뭐 에코가 주물력이 높아진다고 해봤자 레벨 6 이전에는 일방적인 견제 구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에코가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구도가 안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신드라 또한 주의를 잘 기울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신드라의 이 스킬은 1렙 기준 18초로 굉장히 길고 에코의 스킬은 1렙 기준 9초로 신드라의 스킬의 거의 2분의 1 쿨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스킬을 한번 교환을 한 이후에 템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하면 에코 입장에서 그냥 앞으로 대시를 하면은 신드라는 이렇게 뒤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 빠져있는 타이밍 동안 Q 스킬을 미니언에 사용을 해가지고 에코가 라인을 민 다음에 상대편 신드라가 CS를 받아먹게 하고, CS를 받아먹은 타이밍 동안 에코는 로밍을 다니거나 G타임을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견제를 피하는 식의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제 신드라가 뭐 지금 이렇게 견제 구도가 나오긴 했는데 에코가 먼저 웨이브를 밀었고 포션 또한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라인에 Q 스킬을 사용을 해서 라인 푸시를 해준다고 하면은 네, 신드라가 견제를 하지 못하는, 그냥 에코가 깔끔하게 G타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방금은 라칸의 좋은 타이밍 합류로 인해서 한웨이브를 밀지 못해가지고 라인 손해를 조금 보긴 했지만 뭐 그냥 이런 식의 구도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그 타이밍 때 이 카이사 또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에코가 조금 손해를 보긴 했지만 엄청나게 큰 손해는 아니었고, 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치명적인 손해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냥 상대적으로 에코가 신드라보다 조금 더 라인전을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잘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신드라는 최대한 G타임을 깔끔하게 잡기 위해서 이게 진짜 약간 좀 어쩔 수 없이 미드라인을 하면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인데, 내가 만약에 이 타이밍 때 그냥 집을 안 간다고 하면 에코가 먼저 라인 도착을 해가지고 다음 웨이브 밀어버린 다음에 한 웨이브 혹은 반 웨이브 정도로 이득을 보니까 좀 억지로 막 진짜 이렇게 미드 가운데 와드를 받고 좀 얕은 위치에서 집을 가버리게 되는데, 이런 무빙을 취해버리면 리콜을 끊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건 오히려 손해를 더 볼 수 있는 악수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상대편보다 먼저 집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로밍 챔피언이 에코는 먼저 웨이브를 밀고, 상대편이 도착할 타이밍쯤에는 라인을 다 민 다음에 로밍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요. 이때 만약에 다이브가 잘 할 수 있는 바텀 가는 이 라인이 보시면은 바텀에 다이브를 할 수 있는 라인이 되잖아요. 다이브가 좋은 에코는 바텀 쪽으로 움직이면서 만약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에코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나오는 거고, 신드라는 그냥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오, 야, 근데 이거는 바텀이 대처를 진짜 너무 잘했어요. 이게 원래는 이 타이밍 때 에코가 레벨 6을 찍으면서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구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라칸이 미드 한 웨이브를 방해를 하면서 레벨 6을 찍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고, 이거는 라칸의 아까 움직임이 정말 효율적이었지만 결국 웨이브를 버리지 못한 카이사의 욕심이 카이사를 죽게 만들었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말려버리는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유성으로 죽었네요. 욕심 아니었네요. 미안합니다. 결국 어찌됐든 에코는 죽긴 했지만 에코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텀에서 이득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당장 이 한 웨이브를 이득 본 신드라가 과연 에코를 죽일 정도로 압박을 하면서 솔킬을 낼 수 있을까? 한 웨이브를 버린 만큼 응징을 할 수 있을까가 지금 미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건데, 사실상 이 신드라는 에코가 레벨 6을 찍어버리는 순간 에코가 진짜 너무 못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솔킬을 따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레벨 6 이전에 엄청나게 많이 차이를 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코 신드라 라인전 구도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2스킬의 쿨타임을 이용한 딜교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초반에 격차를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프로 단계에서 신드라를 뽑았을 때 에코를 카운터로 엄청 많이 뽑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단계가 와버린 순간 여기서 에코가 라인을 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당장 라인을 민다고 해봤자 로밍 갈 라인도 없는 데다가 정글러가 죽어있기 때문에 주변 시야도 먹기 힘들다 보니까 그냥 라인을 밀어버리게 되는 순간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없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라인을 천천히 밀어주고 있는 거고, 타워 쪽에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되면 에코가 Q스킬을 통해서 편하게 라인을 못 밀다 보니 최대한 라인을 천천히 가운데 오게끔 기다리게 한 이후에 푸시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원거리 미니언이 한 방에 클리어가 안 되는 이유는 에코가 레벨링이 평소보다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레벨 찍은 이후부터는 그냥 상대편 신드라가 조금 스킬이 빠져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달려들면 돼요. 결국 스킬 구조 자체가 신드라 vs 에코가 1대1 한다고 하면은 에코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싸움을 계속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했을 때 신드라는 굉장히 답답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냥 이렇게 주요 스킬인 Q와 E를 동시에 사용하는 모션이 보이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E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빠질 수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Q 스킬 한 방에 원거리 미니언이 이제는 클리어가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바텀에서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솔킬을 계속 따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메타에서 할 수 있는 미드가 가장 이상적인 플레이. 그냥 미드라인 민다면 바텀 가가지고 이득하면 봐주면은, 바텀은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레벨 차이가 나버리는 순간 당연히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다른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신드라가 에코를 견제를 하다 보면 신드라의 마나가 오히려 에코의 포션보다 빨리 달아가지고 견제를 하지 못하는 마나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 견제를 하느냐 마나를 다 써버린 신드라는 에코가 라인을 밀고 집을 가는데 마나가 없어가지고 라인을 빠르게 민 이후에 집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신드라가 지금 마나가 없기 때문에 미드에 궁으로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정글만 조심을 한다고 하면은 절대 솔킬을 안 당하겠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드에 텔을 탔고, 신드라 입장에서는 집을 가야 되는데 집을 못 가겠어. 상대가 지금 너무 압박이 거세고 이거 그냥 집 가면 한웨이브 손해본다면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킬각을 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마나가 부족하는 신드라는 결국 킬을 따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플레이를 통해서 에코는 신드라 상대로 한웨이브를 이득보는 그러한 구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드라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웨이브의 의미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네, 신드라는 지금 집을 가지 못하고 텔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결국 이 타이밍 때 전령이나 다른 주변의 시야를 먹어주면서 바에게 먹고 미드의 격차를 바탕으로 정글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집을 가버린 신드라는 한웨이브를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텔포를 굉장히 허무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에코의 다음 텔포가 어디로 쓰일지에는 천천히 봐야겠죠. 에코가 이제는 텔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라인 텔을 타거나 다이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어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웨이브에서 많이 이득을 본, 아까 바텀 미드 웨이브 거의 두 웨이브를 버리고 바텀을 갔다 왔는데 CS가 오히려 역전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미드 텔을 탄다 하더라도 그게 나쁠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과감하게 텔포를 미드에 사용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게임이 정말 답이 없고 만약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라인 텔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서 CS 한 마리 손해본 다음에 텔을 통해가지고 역전을 노릴 만한 그러한 찬스를 조금씩 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겠죠. 네, 우리의 황족은 오늘도 블루를 맛있게 먹고 있고, 에코가 웨이브를 민 다음에 주변 시야를 먹어주네요. 어차피 신드라에게 솔킬을 당할 위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변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헤카림만 체크를 하면 사실상 에코가 안전하게 라인을 이렇게 밀 수 있어요. 그냥 Q로 깔끔하게 라인 민 다음에 3타로 근거리 미니언 쳐주면은 신드라는 웨이브를 받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에코를 견제할 만한 턴이 안 나오게 되고, 에코는 그냥 과감하게 신드라 스킬 빠진 타이밍 때 들어가서 견제를 하면은 타워를 한 대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히려 딜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칼레브리를 빼먹기 좋은 챔피언들이 이런 식으로 칼레브리를 막 작은 몹을 조금씩 빼먹게 되면은 이 레벨 차이 또한 조금씩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챙겨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플레이는 미드에서 많이 나오는 갈리오, 오리아나 이런 챔피언들이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계속 라인 밀어주고 있고, 상대편 신드라를 보시면은 이게 거의 한 미드를 정말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분가량 그냥 미드에 가만히 박혀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즉 에코가 조금 더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게임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에 미드 근처에서 막 지금 바이게나 보세요. 헤카림이 과연 바이게나 이런 거 다 주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잘 커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에코가 계속 먼저 라인을 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고, 헤카림은 근데 이 불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지금 메타 자체가 미드에 가만히 묶여있기만 하면 전령이나 용 다 먹히면서 게임이 많이 불리해지는, 정말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그런 메타인데, 지금 이미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와버렸고, 미드에 갱킹을 온다 하더라도 에코의 워낙 생존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절대 잡지 못하는, 즉발 CC가 있지 않은 이상 잡기 어려운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미들 차까지 깨버렸기 때문에 에코가 골드를 많이 모아서 1코어를 뽑을 만한 그러한 힘이 생겼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게임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고, 우선 에코가 신드라를 상대하는 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